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은 한국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사고입니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2,696만 건, 넷마블 611만 명, 롯데카드 297만 명 이렇게 줄줄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만큼 특정 기업 하나가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받는 걸까요?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 사고가 아닌 한국 내 개인정보 유출 전체 패턴 속에서 바라본 쿠팡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쿠팡 이전에도 최근 1년에서 2년간 한국에서는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들은 지금처럼 크게 정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입니다. 2025년 4월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7월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약 2,696만 건 가입자 데이터가 유출됐어요. 그것도 이메일이 아니라요. 인증키, IMSI, IMEI, 통신가입 정보까지 포함된 초민감 정보였습니다. 사실상 국가통신 인프라가 털린 수준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뒤집혀야 하는 규모였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난타전을 벌였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넷마블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침해를 인지하고 2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11만 명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어요.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됐습니다. 한국 대표 게임사이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넷마블은 규모만 보면 한국 게이머 절반 이상이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언론 집중도는 매우 낮았어요. 세 번째, 롯데카드입니다. 2025년 8월경 침해가 발생하고 9월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297만 명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됐어요. 금융사는 일반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요구를 받는 업종입니다. 카드사는 주민번호, 계좌, 결제 정보와 연결된 민감도의 핵심인데요. 이 사건도 언론이 몇 번 다루고 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도 크고 작은 기업,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특정 기업을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는 없었어요. 자, 쿠팡 유출은 분명히 심각합니다. 총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어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요.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무려 4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5개월 동안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4,536건만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3,370만 건이었대요. 7,5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걸 두고 관리 부실이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탈퇴한 회원 정보까지 포함됐고요. 벌금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카페만 해도 20만 명이 돌파했어요. 문제는요,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과 같은 전방위 공세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비슷하거나 더 민감한 정보가 털린 SK텔레콤 사건은 왜 조용했을까요? 즉, 쿠팡만 유난히 공격받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타이밍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문이 남습니다. 쿠팡의 핵심 가치는 새벽 배송입니다. 새벽 배송 산업은 수년째 규제 논란과 노동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쿠팡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배송 규제 논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시장 구조 재편이 가능해지고요. 대체 물류 모델 도입 여론이 형성되고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이 발생합니다. 즉, 쿠팡을 흔들면 새벽 배송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우연하게도 새벽 배송의 성장 정점이자 규제 논의가 활발한 시기에 터졌습니다. 언론들은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택배기사 사망 논란, 불법 노동 착취 의혹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숨도 고객 보안도 못 지킨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최근 최대 변수는 텐무,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의 한국 시장 잠식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요? 바로 배송 속도와 물류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쿠팡이 한국에서 신뢰 붕괴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한국 플랫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국 플랫폼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소비자 기준점이 낮아지고요. 장기적으로 내수시장 주도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인 전 직원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수사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쿠팡은 중국인 때문에 뚫렸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중국 직원 소행 의심, 중국인 전 직원 고객의 협박 메일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쿠팡이 중국인 판매자를 대거 입점 허용한다는 이슈도 반복 노출되고 있어요.
두 사건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프레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다.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소집했고요. 쿠팡 임원진을 불러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펨토셀 사건처럼 관리부실 문제라며 영업정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빠르게 구성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규제 정책을 추진할 명분이 단숨에 생겼습니다. 플랫폼 기업 의무 규제 강화, 외국인 직원 관리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형 플랫폼 영업정지권 강화까지요. 반면 SK텔레콤, 넷마블, 롯데카드 유출 때는 어땠나요? 정치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피의자 색출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습니다. 딱 쿠팡 때만 전방위적 공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만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 공직자를 18명이나 영입했다고 합니다. 대관 업무를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로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점에 쿠팡이 흔들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5년 6월 24일 쿠팡 서버에 첫 비정상 접속이 시작됩니다. 2025년 쿠팡은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요.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중국 플랫폼 테무와 알리의 한국 공세가 본격화되고 새벽 배송 노동 문제 여론이 악화됩니다. 2025년 11월 8일 공격이 종료됩니다. 쿠팡은 아직도 모르는 중이었어요. 11월 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합니다. 11월 19일 정부에 첫 신고를 하는데 4,536건이라고 보고합니다. 11월 29일 2차 신고에서 갑자기 3,370만 건으로 폭증합니다. 11월 30일 국민들에게 공지되고 언론이 일제히 일면 톱뉴스로 다루며 정치권이 즉각 반응합니다.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하고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며 집단소송 카페가 20만 명을 돌파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겹칩니다. 최근 2년간 대형 유출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SK텔레콤 2,696만 건, 국가통신 인프라가 털렸죠. 넷마블 611만 명, 게이머 절반이 영향받았습니다. 롯데카드 297만 명, 금융 민감 정보가 유출됐어요. 그 외에도 기타 중소규모 유출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년 있었지만 쿠팡처럼 전국적 정치적 공세가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쿠팡 사건의 시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플랫폼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물류 구조 개편 논쟁이 일어나고 정치권은 규제 명분이 필요했어요. 쿠팡 정치권 인사 영입 논란 직후에 터졌고요. 중국인 전 직원 연루설로 중국은 위협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됐습니다. 언론들이 노동자 착취와 보안 불감증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겹칩니다. 정말로 단순한 사고일까요? 저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패턴을 보는 겁니다. 왜 다른 유출 사건들은 조용히 넘어갔나요? 왜 쿠팡만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받나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인가요? 누가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요? 가능한 수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 새벽 배송 규제를 원하는 세력입니다. 전통 물류업계와 노동계 일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둘째, 중국 플랫폼입니다. 테무, 알리, 핀도더요. 한국 플랫폼 신뢰가 추락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셋째, 정치권입니다. 플랫폼 규제 강화 명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외국인 직원 관리 강화 명분을 얻었어요. 넷째, 쿠팡 경쟁사입니다. 네이버는 쿠팡 이탈 고객을 흡수할 수 있고 11번가 쓱닷컴 등도 이득을 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건의 그림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팡 사건을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패턴 속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물론 쿠팡의 보안관리 부실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5개월간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동시에 왜 유독 이 사건만 이렇게 크게 키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